박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판례 내용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주요 판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막 따신 선생님들한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오늘 우선 축하합니다. 합격하신 여러 선생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와! 자격증을 따신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되겠다는 공인중개사법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공인중개사법의 용어 정리, 2장은 중개대상물, 3장은 개설 등록. 4장은 제가 뺐어요. 왜냐하면 제 4장이 어떤 내용이냐,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예요. 4장은 뺐습니다. 제5장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각 1장에서 5장까지의 장별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제1장에서 5장까지 해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공인중개사법의 용어 정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용어를 정의한 내용이면 공인중개법상 필요한 용어와 그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놨습니다. 중개가 어떤 말이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랍니다.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당연히 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을 이야기하겠죠. 중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따고 등록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중개 보수를 받는 행위를 중개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을 한다는 거죠.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 공인중개사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시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본인이 직접 사무실을 등록하지 않고요. 소속으로 간다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분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앞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한번 설명드렸고 판례 조문을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도 똑같아요. 처음에 문장이 길 때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처음 그 글귀를 읽을 때에는 괄호 안의 내용을 읽지 마시고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세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5번을 읽어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괄호 안을 빼고요.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 한다는 괄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괄호 안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자를 포함한다. 이해가 훨씬 빠르죠? 중개 보조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왔죠. 이번에는 중개 보조원 간단 명료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된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고 손님 안내도 할 수 있고 브리핑도 할 수 있어요. 조율도 금액 조율도 할 수 있고요. 중개보조원들은 단순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업무만 보조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물건 브리핑을 한다든지 가격 조율을 한다든지 계약서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현장에서는 이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자, 질의응답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을 하는데 자격증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거죠. 자격 취득일은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언제 취득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2022년도에는 11월 30일이 되겠네요. 중개가 아닌 계약서 대필도 중개행위로 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계약서 대필 또는 대수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행위로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며 대필료도 중개보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놨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법원 2009년도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09년도 대법원 판례는 중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는 판결도 있습니다. 2009년 이후의 판결에 보면은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대필해준 거기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일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질의응답에서 중개행위로 보지 않습니다라는 판례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판례도 있다는 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대피를 해주시거나 사무실 장소를 대여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이 가능합니까?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이나 중개대상물의 계약사항을 조율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해놨습니다. 매매금액, 전세금액을 조율하는 행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개보조원은 일체의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일반 사무, 단순한 안내 정도를 벗어나는 일은 관여하여서 아니 됩니다. 물건을 설명을 하거나 금액을 조율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중개 대상물로 넘어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가능한 물건은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쉽게 하면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임목이라 그러면 산, 임야를 이야기하죠. 공장,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재산권 및 물건. 내용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제 설명 그냥 따라오세요. 주택, 재건축. 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후에 관리처분 인가는 났는데 뭐라고? 아파트 동호수 추첨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파트 동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개로 봐야 되어 있네. 주택 재건축. 두 번째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동호수가 아직 추첨되기 전에는 입주권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파트 동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택 재건축 사업이고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동호수 추첨이 되기 전의 입주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 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및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 후, 여기까지 끊어서 읽으시면은요, 선생님들이 훨씬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아파트 동호수 추첨 전이라는 거, 주택 재건축 사업이고요. 동호수 추첨 이전이라는 거죠.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권리로 안 본다는 거죠. 권리가 아니라 나중에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거쳐서 해당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될 수 있는 지라고 하는 것이 권리가 아니고 뭐로 봤다는 거죠? 지로 봤다는 거죠. 동호수 추첨이 되면은 가능하다는 이 이야기하고 똑같죠? 1991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언제 중개를 하면 된다는 거죠? 주택 재건축인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요. 동호수 추첨 후에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되죠. 우리 세대에는 콘도 회원권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콘도 회원권도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회원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분양 형태, 호실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간, 횟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특정 호실의 토지 및 건물 지분 취득인지 두 가지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회원권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펜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콘도 회원권이 많이 매매가 되었었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년간 1년에 몇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제로 모집하는 콘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기를 해주는, 예를 들면은 등기를 해주는 콘도 회원권이 있었어요. 회원권으로 가는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이 안 되겠죠. 매토 매실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있겠죠. 콘도 회원권을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회원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중개 대상이 안 되겠죠. 하지만 특정 호실이 나와 있는 등기가 되어 있는 회원권일 때는 중개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 항상 판례든지 조문이라든지 이런 질의응답을 보실 때는 그 보이는 글자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보이는 글자를 먼저 해석하시고 이런 조건을 갖추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네 라고까지 보실 줄 아셔야겠죠? 중개사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상가의 매매나 상가 임대차 거래 시에 부소되는 권리금도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있을까요?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매매나 상가의 임대차 거래 시 부수되는 권리금은 간행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권리금이 중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고 있습니다. 권리금만 따로 진행을 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포함은 안 된다 했지만은요. 매매 계약서에 권리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따로 처음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 오셔서 권리금이 하시면은 용역 컨설팅 계약서를 씁니다. 용역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권리금 얼마 받아주기로 함으로써 중개 여기에 따른 용역 보수를 얼마 준다는 것까지 계약서에 표기를 해요.
이 용역 컨설팅 계약의 보수를 받을 때는 영수증도 중개 보수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컨설팅 수수료로 나가야 되겠죠. 영수증 발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동호수 추침이 끝난 입주권으로, 와, 이번에는 동호수가 끝났다 그죠? 입주권이고요. 아직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있나요? 동호수 추침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공급 계약 체결 전이라도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복잡해요? 아니에요.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구가 있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몇 번을 읽어보세요. 그냥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틀림없이 이해가 된답니다. 중개 대상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은 게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에는 동호수 추첨이 끝난 후에는 임차권도 비롯해서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동호수 추첨 전이란 말이죠. 추첨 전에는 중개 대상물에는 포함은 안 된다는 거죠.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부분은 그냥 들어만 오십시오. 나중에 실무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매매계약서 쓰는 방식이에요. 분양권인 경우에는 계약금 플러스 기납부한 중도금 플러스 프리미엄 금액,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납부한 금액, 그 다음에 우리 보통 P라 그러죠. 프리미엄 준금액이 매매 금액이 됩니다. 어떨 때? 분양권 계약일 때. 자, 입주권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당해 토지의 감정평가 플러스 중간에 거래하는 시점까지 불입한 금액, 중도금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프리미엄 합친 금액입니다. 개념은 똑같죠, 그죠?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 합한 금액이 매매 금액에 기입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나중에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하실 때는 꼭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중개를 하셔야 됩니다. 제3장 개설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행위를 개설등록이랍니다. 관할 관청에 가셔서 등록을 하면은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약서 작성하실 때 꼭 표기해야 되는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법령의 정의에 보시게 되면은 신청하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에요. 광역시인 경우에는 구청에 가시면 되고요. 군인 경우에는 군청에 가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구청 또는 군청입니다. 질의응답 들어가 볼게요. 외국인도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한가요? 외국인도 공인중개사법에 한 개설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주위에는 아직 외국인 공인중개사가 없네요. 앞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의 중개사무소 개설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설 등록이 가능하지 않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게요. 하려고 하는 자가 일종 건설시설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개설 등록이 가능한지요? 개설 등록 가능합니다. 일종의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가 이방 건축물의 중개사무실을 얻었어요. 개설이 가능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설 등록이 가능하지 않답니다. 안 된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불법 건축물에, 근데 설마 불법 건축물일까 이러는데요. 우리 음식점 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창고로 달아낸 부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건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만약에 건축물 대정에 그 창고가 불법 건축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은 개설 등록 안 해줘요. 근데 만약에 시설물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본다 이러면은 개설 등록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되나요? 안 되죠? 그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면 됩니다. 철거하고 다시 등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무실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뭐냐는 거죠. 건축법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건축물에는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 주의하십시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여기 보면 규약이라고 있죠. 집합건물인 경우에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 구분 상가 건물에는 중복되는 업종은 넣지 않기로 한다고 만약에 규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상가 같은 경우에 첫 분양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 규약의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규약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가일 때는 몰라도 만약에 안 된다고 물러나시지 마시고요.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은 등록 관청에서 확인을 해보고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상가 건물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나만 두기로 한다라는 규약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각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다 그러면은 개설 가능하다는 거죠. 세월이 좀 흐른 상가인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는 상가도 있어요. 이 규약까지도 확인해보고 사무실을 얻어야 됩니다. 질의응답 부분이 많다 그죠? 중개사무실 처음 개설을 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명칙 중복을 판단하는 행정구역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상법에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 군에서 동조 같은 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답니다. 어디에? 상법에. 상호가 등록된 상호 이해되시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장사를 잘 되는 집인 경우에 그 옆에 보면은 정말로 유사한 상호로 해서 서로 법정 다툼 가는 사례를 저는 몇 군데 봤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명칭에 대한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구역 단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상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없다는 거죠. 세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등록관청에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는 명칙 중복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상법에는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을 정하여 개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및 분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며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라 그러고요. 또 법인인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가 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사무실 등록이 아니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인중개사는 공동으로 사무실 가능하다는 거죠. 세 분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법인에 해당은 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규정은 법인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중개사무실로 사용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2개의 사무실의 분위기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관상이든 사무실 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2개의 사무실로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칸막이도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무실이라는 걸 하나로 연결해서 달고요. 칸막이도 해체하고요. 등록 간청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 시사를 합니다. 했을 때는 두 개의 사무실이 아니고 하나의 사무실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야 등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분상가가 있는데 101호가 있고 102호가 있고 103호가 있는데 101호, 102호를 두 개를 매매를 하든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터면 되죠. 하나의 공간으로 터서 공간이 좀 구분상가인 경우에는 면적이 좀 작잖아요. 공간을 확대해서 칸막이를 해체하고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101호를 임차하고 2호가 아닌 103호를 임차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아니 됩니다. 두 개의 사무실을 개설한 걸로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세 분이 합동으로 사무실을 여네요. 그런데 세 분 중에 한 분은 영업중지고요. 한 분은 영업정지 예고 중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가지고 새로운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이 가능한지. 세 분이 합동을 하는데 두 분이 사고를 치셨네요. 살펴볼게요. 시행령에 따라서 업무 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 사무소의 승낙이 불가하다는 거죠.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가 끝나면 3명의 승낙이 가능한 상태에 추가적으로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 분이 합동을 하는데 한 분은 정지받았고요. 한 분은 또 정지받을 예정이고요. 한 분은 정상 영업 중이랍니다. 네 번째, 소장님이 또 등록을 하는 거 가능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3명이든 2분이든 간에 4명이든 간에 그 사무실에 함께 하시는 분 한 분이 영업 정지 중이거나 영업 중지 중이라 그러면 무조건 개설 등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 정지 끝나고 난 이후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영업 정지 풀리고 나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 모델하우스 앞에 천막을 쳐놓고 막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요. 안 된답니다. 시나 관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단속 나가면 막 도망가잖아요. 자, 선생님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남은 일은 위치 좋은 곳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중개실무 빡시게 석답하세요. 석답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십시오. 공인중개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다운 품위도 유지하시고요.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6장 버튼 10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박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